누구는 귀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천하게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교에서는 나뭇잎이 가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바람을 타고 더 가가지고 집 속으로 샥 들어가서 방석 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 방석 위에 떨어지면 대박. 그 다음에 그냥 맨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그지같이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지.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불교였고 그게 나중에 유진남북주에서 불교가 대박을 낼 수 있었던 게 이 철학적 문제들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세상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범위를 보면 이게 종교와 철학에 다 걸려 있고, 그러니까는 예수나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종교사에만 걸려 있지 철학 쪽에 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에 다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공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이제 철학에 많이 걸려 있어요. 종교 쪽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종교하고 철학이라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거고, 양쪽에 다 걸려 있는 분.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살아서 뜬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예,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서 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는 공자나 예수나 이런 분들은 다 죽어서 한참 뒤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한무제 때 뜨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같은 경우도 300년대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뭐 예수는 제대로 못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지.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으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기독교인들이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형당해서 주변에 죽는 사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문제들이 굉장히 뭐 많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사형이죠. 소크라테스도 사형이죠. 근데 사형도 이제 급이 있는 거죠. 우리도 뭐 태장도유사 뭐 이런 조선시대 때 형벌도 있지만 사형 당하는 것도 다 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우받는 죽음이 사약이죠.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그건 이제 시체를 보존하니까. 예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하게 죽은 겁니다. 굉장히 험하게 죽은 겁니다. 그게. 예. 굉장히 험하게. 그래서 이제 그 장례도 제대로 못 지내게 하느냐 어쩌냐 그것까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성 있게 죽은 그런 경우죠. 공자가 살았을 때 떴다라고 생각하는데 살았을 때 못 떴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55세 공자가 이제 상황 파악 잘 못했죠 그때. 자기가 노나라에서 약간 비굴하게라도 그냥 계속 있었으면 됐는데. 대사국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조국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 정도 비슷한 직급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제 나라에서 약간 미인계라든지 뭐 이런 걸 쓰면서 공자 쪽에 힘을 빼는 거죠. 그때 그걸 이제 노나라 군주가 용인을 하는 바람에 공자가 삐져가지고 사표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표내는데 안 잡았죠. 사표내는데 안 잡았죠. 그래서 거기에 큰 교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표내고 나가가지고 55세 때, 왜 55세 때 사표를 내는지 모르겠어. 지금 정년인데. 요즘 기업으로 치면 이게 정년이고 공무원이라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세상에도 그런데 그 시절에 55세 때 사표를 던질 정도면 진짜 성깔이 있는 거예요. 한 성깔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55세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0 생각해야 될걸?
아니, 시절이 다르다니까. 시절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었던 꼬부랑 할머니, 그 다음에 어르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었다니까. 지금 기억해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환갑이 동네 잔치였는데 지금은 환갑에 뭐 여행을 지금은 환갑 여행도 못 가지. 북옥 하와이 가나? 북옥 하와이 안 없어졌나? 저는 북옥 하와이가 너무 꽂혀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는 가고 싶은데 얼마나 그랬으면 짝퉁 하와이인데 북옥 하와이 진짜 너무 추접스럽지. 아니 그냥 뭐 온양온천 이러면 다행인데 북옥 하와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쪽팔려.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가봤습니다. 나 가보고 싶은데. 내가 가본 데가 없다. 진짜 살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나 진짜 외국을 더 많이 나갔고 그것도 대부분 다 성지순례나 이런 걸로 갔지 제가 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성격이 아니고 어디서 사람들하고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조직 불교가 제대로 안정된 조직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연구원이 됐을 거예요. 연구원이 돼서 그냥 짱 박혀서 연구나 하고 그 공대 이런 데 보면 대기업 중에서 그 실험하면서 맨날 이렇게 흰 옷 입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의대를 나오든 뭐 해도 그런 것만 계속 하는 애들이 그게 대인관계 안 좋은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꽂혀가지고 연구를 하면 진짜 실적은 잘해. 그러니까 걔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야. 게임하듯이 하는 거야. 계속 이거를. 우리 성격이 원래는 그런 건데. 근데 먹고 살라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왔잖아. 참. 인생 힘들지. 참. 이게 황골탈퇴를 해서 나왔다니까. 그런 거 연구했으면 내가 진짜 뭐 잘했을 건데. 몰라. 우리는 아무튼 그런 건데 공자가 그래서 그게 나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나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55세 때 때려치고 그 다음에 68세 때까지 자기 직장 구하려고. 근데 누가 뽑아줘? 나 같아도 안 뽑아주겠다. 산송장 아니요. 경력직으로 환갑을 누가 데리고 가냐? 경력직도 나름이지. 요즘은 직장 구하는 게 신입사원보다 오히려 경력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개 채용도 전체 공개 채용이 아니고 부분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채용 시장이 바뀐 건 아시죠? 그래서 다 막 이제 아르마리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시절이 돼버렸거든. 그랬는데도 공자는 이제 자기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봐도 그런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약간 꼰대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거든. 그 다음에 그걸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판이 다 바뀌잖아. 그걸 채용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판이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계속 안 됐죠. 그 안 된 게 몇 년이냐면 68세 때까지니까 55세 때 나가가지고 13년 동안 개고생을 그게 이제 천하주유라고 하는 거고, 천하를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가집 개라는 표현,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집 개.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상가집 개라고 하는 건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하응은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거는 소설이 드라마틱하게 미화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반전을 줘야 재밌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고흐 그림이 왜 비싼데 고흐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생 자체가 비극적이니까 그 비극이라는 스토리까지 담겨 있어서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지 멋대로 사는데 그게 피카소거든. 맨날 바람 나가지고 미술계 이병헌이잖아.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았는데 그 양반은 살아서 잘 돼. 야, 이건 굉장히 좀, 그리고 그림값도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 그래서 이게 복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장자에 보면 그 진짜 이 세상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장자 삼목편인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고등학교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삼목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큰 나무 얘기가 나오고 큰 나무 얘기가 나오고 그 나무가 무진장 큰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500년 이상 된 뭐 용문상 은행나무 같이 큰 나무인데 그늘이 막 이렇게 무성하대. 근데 그게 마을 근처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냅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자가 저 나무야 참 대단합니다. 이랬더니 장자가 뭐라 하냐면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산다. 마을 옆에 있으면 이제 목재가 되거나 안 그러면 집을 짓거나 뭐 이런 데 있으면 다 베어갔을 건데 저 나무는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목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무를 제자가 그러니까 선생이 지나가면서 거들떠도 안 보니까 제자가 저 나무 굉장히 좋은데 선생님 왜 안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나무는 집 같은 걸 지어 놓으면 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나무도 비슷한데 이렇게 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벌레들이 생기고 뭐 이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배나 이런 걸 하면 그게 뭐 침수가 된대. 또 상태가 메롱이래. 그래서 뗄나무로 쓰려고 그러면 거기 또 찐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뗄나무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옆에 있어도 안 배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할 수 있다. 쓸모 없어서 오래 산다. 라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쓸모 있는 건 다 배가는 거고, 장자에 보면 그 거북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 거북이 얘기.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거북이 얘기. 그게 뭐냐면, 거북이 배딱지를 가지고 점을 치면, 갑골점인데, 그 점을 치면 백발백중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북이 점을 치는 것 때문에 거북이가 절단이 난대. 그러니까 쓸모 있어서 얘네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쓸모 없어서 그 나무는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해요. 참 그거 처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해. 그래서 야 오래 살고 편하게 살려면 쓸모가 없어야 되나? 연예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이제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맛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길에 다니면서 무슨 손잡고 연애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슨 길거리 음식 사 먹고 싶어요. 처음부터 안 나댔으면 됐잖아. 누가 너한테 나대라 그랬어? 안 그러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이민 가. 너 모르는 데로 가. 아마존 가라. 아마존 좋다. 거기 벌레 물리고. 그런 데는 또 가기가 싫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특수화된 상황에서 평범한 거를 즐기고 싶은 그런 욕구도 동시에 있겠지. 저한테도 누가 그러는 거야. 어디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들겠다. 웃기고 있네. 아무도 몰라. 씨. 그래서 거북이는 쓸모가 있어서 죽는 거고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산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쓸모 없어서 오래 산다. 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산다. 오히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대. 참 거지 같은 말이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야, 참 이게 미개한 말을 하고 있구나. 얘네가. 내가 이랬거든. 절에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든 나무들은 전부 목재나 이런 걸로 다 쓰이고 구분나무니까 남아있다가 그게 이제 산을 지킨다. 집단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뜻 아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지키는 그런 구분나무들만 있는데 뭐 대단할 게 있어. 그래서 쓸모없어서 오래 산다. 근데 이게 오래 살면 뭐 하노? 다 쓸모없는 것들밖에 없는데. 저한테도 누가 그러던데 그냥 편하게 좀 살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누가 그래서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죽지. 뭐하러 그렇게 사냐. 자빠져서 오래 살면 그 식물인간하고 뭔 차이가 있냐. 걸어다니는 식물인간으로서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냐? 몰라. 근데 장자가 대단한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장자가 약간 떨어지는 책인 거고, 장자가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고 또 다른 데를 가요. 장자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돼. 그 목수랑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친구 집에 갔더니 거위를 집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거위를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는가 봐. 근데 거기서 설정에는 두 마리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는 거위, 하나는 안 우는 거위. 우는 거위. 거위는 오리하고 달라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되게 싸나워요. 승질이 더럽다고. 거위하고 염소가 성질이 제일 더러운 것 같아. 내가 본 동물들 중에는 어렸을 때 제가 여러 동물들을, 저는 동물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물하고 또 싸우고 있거든. 근데 아니 대부분 거위한테 사람이 집니다. 걔가 물로 이렇게 쫓아옵니다. 뭐 물 것도 없는데 왜 쫓아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털 뽑히려고 저게 지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해서 막 빽빽거리고, 집 지키는 게 개하고 거위.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있어. 그래서 우는 거위가 있고 안 우는 거위가 있는데, 그 집주인 하인이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를 잡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야, 안 우는 건 쓸모가 없잖아. 개 잡어. 이렇게 하고 개가 상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살았고, 거기서는 쓸모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여기는 쓸모가 있는 놈이 사는 거야. 한쪽에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봐요. 한 번은 쓸모가 없어서 살고, 한 번은 쓸모가 있어서 지금 살고, 룰이 다른데 어떤 거를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 쓸모가 없어서 오래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쓸모가 없는 걸 좋아하진 않지. 쓸모없는 걸 누가 좋아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에 어떤 부분을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을 타야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 중간을 타야 된다. 나는 그 중간에 있겠다. 그래서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필요하면 이쪽. 그건 다 알지.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떨어질 때 사서 오르면 팔아라. 걔도 알지. 야, 그러면 전 세계 부자 1등 되는 거는 순식간이지. 그걸 누가 몰라? 그게 되냐? 뭐는 안 돼? 비트코인도 되고 다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자기는 신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역으로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발목에서 사서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고 있는데 맨날.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많이 걸리면 못 버틴대. 버티면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면 회복이 되는데 사람이 그게 못 버틴다는 거예요. 너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조급증이 나가지고 이걸 못 버틴대. 예. 요번에도 그 얘기 있던데. 요번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그거 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1,800억인가 1,800억이 아니지. 얼마지? 엄청나던데 금액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횡령을 했는데 그게 주식 투자였다며. 그렇게 나왔대요 뉴스에. 근데 버텼으면 지금 돈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티고 그 사람도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버텼으면 그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가 돈이 이렇게 하고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빼가지고 잠깐 넣었다가 그거 올리면 그거 팔아가지고 다시 메꾸고. 계산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그런 식으로 그린 그림에 이 세상에 재벌 아닌 놈이 어디 있어. 우리같이 이렇게 다 찌리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하겠대. 야, 이거 너무 쓰레기 같은 말 아니냐? 나 읽으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다. 읽으면서. 룰이 다른 거를, 두 가지 룰이 있는 거를 어떻게 균질화 시킬 거냐에 대해서 중국 철학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 이걸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현생만 가지면 이거를 답을 못 내는 거야. 누구는 그렇게 공부 못해서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공부해가지고 저거 되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 팔아서 대학 보냈다. 시골에 땅 팔아서 장남이라서 대학 보냈다. 그 땅만 안 팔았으면 지금 그 집안이 다 잘 살아. 근데 그 땅 팔아서 장남만 대학 보내고 나머지 그 딸들은 그냥 다 뭐 중고등학교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들만 더럽게 안 좋고, 오빠가 재산은 다 갖고 왔잖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땅만 갖고 있으면 수백억인데, 물론 그때까지 이제 버텼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오빠가 다 팔아먹어 놓고 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재산까지 집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제 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원래 내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집들이 있잖아. 예. 지금은 별로 없고 좀 윗세대에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아예 그냥 그 장남이 공부도 못하고 그 아들이 공부도 못하고 이랬으면 대학도 안 보내고 그냥 농사나 하다가 대박이 났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중국에는 없었고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생. 그래서 저도 늘상 얘기하잖아요. 나같이 진짜 먹고 살라고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같이 안 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우리는 100을 노력하면 한 70, 기대 효과가 한 70 나오지. 남들은 100 갖고도 운 좋은 사람은 100 갖고도 한 200, 300이 쫙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업도 그렇지. 기업도 보면 퍼가 높아가지고 뭐 카카오나 이런 거는 막 미래 비전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자기 자본보다 엄청나게 주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좀 낮게 깔려 있잖아요. 예. 뭐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생에 상태가 뭐 메롱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팔자가 잘 안 피는갑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절에 가면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목전하며 돈을 논다. 그거 하고 좀 팔자가 폈어. 그거 하고 내가 좀 팔자가 핀 것 같아. 아니, 제가 다닐 때 늘상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성지 가면 언제나 그런 걸 뭐 이렇게 기도라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는 한번 쓰다듬어라도 보려고 하고 계속 뭔가를, 그래, 팔자가 좀 pis어. 그전에 진짜 거지 같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불교였고, 그게 나중에 유진남북주에서 불교가 대박을 낼 수 있었던 게 이 철학적 문제들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교에서는 누구는 귀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천하게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홍명집이나 그런 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뭇잎이 가을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어떤 거는 맨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밟혀서 그냥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바람을 타고 샤샤샥 하다가 좋은 땅에 안 밟히는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바람을 타고 더 가가지고 집 속으로 샥 들어가서 방석 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 방석 위에 떨어지면 대박. 그 다음에 그냥 맨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거지같이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천민인 거예요. 하인들.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 머리 좋아가지고 뭐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그래갖고 뭐 자산이 뭐 1000억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되잖아. 그게 끝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경기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저기 이제 뭐 왕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우디나 이런 데는 경기 끝이죠. 왕자로 한 번만 태어나면 그냥 경기 끝이죠. 태어나면서 그냥 조를 깔고 있는 거야. 조를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뭐 머리 굴려갖고 열심히 해서 벌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돈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니까 자기 성취나 만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른데 아무튼 돈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누구는 왕자로 태어났고 쉽게 말해서 누구는 노력해도 지금은 그나마 머리 좋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라도 있는 시절이지 그게 신분계급 사회에서는요 머리 좋아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해법을 유교도 못 냈고 이 도가 쪽도 못 내고 있었다. 그게 나중에 불교가 사실은 들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왜 왕에게 당위성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냥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냥 방석 좋은 방석 비단 방석 위에 떨어진 게 왕이야 라는 것보다 전생에 뭔가가 돼서 라고 하는 걸로 당위성을 줘버리니까 왕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게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꼽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